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해외 축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올려드렸고요. 1부, 2부 둘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1부만 보시는 분 계시고 2부만 보는 분도 계셔서 여기도 이제 주말은 이제 2부를 훨씬 많이 보시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는 아쉽게 3연승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흔쾌 마인승이 터지면서 사실 시원하게 틀려도 되는 그런 날이지 않았나 싶어요. 좋았고요.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28경기인데요. 시청자분이 알려주셔서 폭설 취소가 된 경기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분데스도 취소가 될 수도는 있어요. 근데 지금 결정돼 있는 거는 이 두 경기 정도고요. 나머지가 분데스가 4경기 정도 더 있는데 하이데나, 우니온 프라이브루크, 그 다음에 레버쿠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일단은 여기는 이제 폭치가 아직 안 떴으니까 일단 분석을 하고 뜨면은 안 가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저녁쯤에 전에는 다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해외 축구 연승 도전이고요. 저번 평일에 바셀 마인승에 본머스 오바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응원을 연승 도전해 보겠습니다. 로또도 도전해 볼게요. 경기가 많아서 이번 주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FA컵이 상당히 많습니다. 렛츠 고! 하겠습니다. 에버턴 대 썬더랜드 또 시작할게요. 이것도 FA컵입니다. 에버턴 썬더랜드는 리그에서는 1대1 무승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썬더랜드 홈이어서 썬더랜드 홈이 무패잖아요. 그래서 역시 무승부를 했고요. 에버턴은 진짜 리그에서 울버햄튼한테 1대1 무승부를 하면서 에버턴도 경기력이 애매하고요. 썬더랜드는 확실히 홈에서 잘한다. 원정 가니까 브렌트포드한테 3대0 바로 당했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 경기 충분히 다 할만하다.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에버턴이 그래도 브렌트포보다는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끼고요. 결장자도 에버턴이 더 많다. 수비수의 킨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카라스, 폴, 게예 다 안 나오고 그릴리시도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 은디아에는 원래 안 나오고요. 국대 차출로 2명에 퇴장당해서 주전 2명. 에버턴 갈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골잡이들은 죄다 결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전급들도 대거 어느 정도 결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는 뭐 미드필드 사디키 국대 복귀를 해서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공격수 이시도르 GTD라서 확실히 썬더랜드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썬더랜드가 원정 경기력이 좀 별로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무승부냐 썬더랜드 승이냐 고르자면은 난 차라리 썬더랜드 승을 가겠다. 리그였으면은 제가 무승부를 봤는데 근데 물론 어제 리그가 또 무승부가 뜨긴 했어요. 컵대회 렉섬 대 노팅엄이. 하지만 저는 FA컵은 딱히 무승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비에도 대 베티스. 오비에도 같은 경우는 리그 꼴등, 베티스는 6위고요. 오비에도가 지금 2연속 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셀타랑 알라베스랑. 오비에도가 꿈틀하나 싶기도 한데 여전히 좀 별로긴 합니다. 베티스 가는 게 맞아. 오비에도가 홈에서 무승부는 잘 하거든요. 카마요? 카마요가 누굽니까?
타마요입니까? 아, 타마요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직전 경기에 다쳤나 봅니다. 적어두면 좋죠. 타마요 2주 균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그거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오비에도가 홈에서는 지금 4연속 무승부 중이고요. 베티스는 원정에서도 무가 많긴 해요. 2승 6무 1패로 서로 무가 많다. 그래도 별로 오타까지는 안 했어요. 알아들을 만한 오타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베티스가 훨씬 좋아하는 보여요. 베티스도 직전 이제 레알 원정에서 5대1로 지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는 봐요. 그 전까지 리그에서 워낙 잘 나가니까 볼만하고요. 그래서 오비에도는 다 나오고요. 뭐 그나마 결정자들을 하자면은 수비수의 비달, 공격수의 비나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베티스는 공격수의 앞대, 국대 차출 말고는 싹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오비에도가 또 우승부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급이달 급이달 아닙니다. 급이달 아니에요. 급이달 아닙니다. 그 이머리 비달 아닙니다. 예. 그분은 진작. 예. 저는 언더바는요 언더 보고 싶고요. 베티스 승 가고 싶다 차라리. 예. 그래서 차라리 베티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 마인승보다는 베티스도 원정에서는 조금 주춤 많이 해요. 그래서 굳이 갈 거면 햄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커피가 와서 커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죠? 소리가 나네. 이야, 예. 전부. 다음에부터 예상보다 빨리 왔네요. 됐고요. 예, 다음 경기 코모 대 볼로냐 해야겠죠. 왜 이렇게 커? 저거 휴스미. 표요? 아, 죄송합니다. 보냈는데 다른 분한테 또 보냈네. 보냈습니다 형님. 보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형님. 예, 코모 대 볼로냐고요? 아, 힘들어. 코모 같은 경우는 6위, 볼로냐는 8위. 최근 경기력 보면은 코모 1 낼만하다. 또 코모가 정배입니다. 예. 코모가 지금 리그 3연승이기도 하고 볼로냐는 지금 3연패, 리그로만 치면은 3연패가 맞긴 하네요. 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코모가 지금 폼이 어마무시하게 좋고요. 피사 3대0, 우디 1대0, 레체 3대0, 수비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나마 조금 변수라고 하면은 코모는 이 상위권들 팀한테는 바들바들 떠는데 그래도 볼로냐가
저번 시즌은 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중위권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할만하다 생각은 들 거는 같아요. 저번 맞대결에는 볼로냐가 1대0으로 이겼는데 홈에서 이번에 코모 홈이라서 코모가 홈에서는 무패거든요. 5승 3무 0패로 어마무시하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코모는 뭐 결장자는 수비수에 라몬, 정근우적밖에 없고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키퍼 빼고는 다 나와요. 하지만 볼로냐가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애매하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야간 건 아니야. 물론 볼로냐도 강팀들한테 많이 지긴 했는데 뭔가 코모 상대로 무대릴만 하지 않나. 뭔가 배당 대비 무승부 갈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싶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저는 무승부 보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무승부 또는 코모 쪽이 마인승 때릴 것 같은데 무승부 아니면 아싸리 마인승 같은데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디 대 피사. 우디 심지 피사 꼴등이고요. 피사 가지 마세요. 피사는 가는 게 아닙니다. 우디는 시전 토리노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긴 했고 우디가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사 같은 경우는 저번 이제 우디랑 맞대결 했을 때도 1대0으로 졌습니다. 1대0. 피사 홈에서 우디가 이겨서 피사 원정은 오히려 피사 원정은 무밖에 안 해요. 피사가요. 원정 0승 6무 3패로 승부를 확실히 많이 하긴 해 애들이. 또 템백 세울 게 뻔한데 우디가 이제 뚫냐 못 뚫냐 요 생각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디는 다 나오고요. 피사도 뭐 이렇게 중요한 애들 빼고는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우디가 훨씬 나아 보인다. 차라리 무승부냐 우디냐 보자면 우디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디가 이기면요 3대0 보겠습니다. 3대0 들어줘. 그 다음에 프라이브루크 대 함부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아직 안 떠서 일단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브루크 대 함부르크고요. 프라이브루크는 9위, 함부르크 13위고 저번 시즌은 만난 적이 없죠.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볼프스 잡고 돌문이랑 무승부하고 폼이 괜찮다. 네, 최근 폼이 홈 성적도 괜찮고요. 함부르크도 홈빨이 강한 팀이라 원정에서는 못 봐주긴 해요. 원정에서는 승도 없어요. 0승 2무 5패로 리그 꼴등입니다. 승점이. 함부르크는 홈에서는 프랑크푸르트랑 무승부하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조금 구린 수비력을 뽐내고 있어서 프라이브루크 상대로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또 프라이브루크가 풀주전이고요. 함부르크도 풀주전은 아니고 공격수의 펠리페 질병으로 안 나온다. 주전급 쓴 예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프라이브루크 가는 게 함부르크의 수비 불안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인승 보고 싶고요. 이 마인승도 한번 살짝쿵 도전할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브레멘 대 호펜하임 이거 취소됐습니다. 네, 패스하고요. 우니온 대 마인츠 여기가 취소 안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8위 마인츠 리그 꼴등.
마인츠가 리그 꼴등이 될 줄 알았나 이번 시즌에. 예.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니온은 리그 2연승으로 좋구요. 랍치도 잡고 킬른도 잡고 폼이 꽤 좋구요. 홈 성적도 꽤 좋습니다. 마인츠는 뭐 홈 원정 다 구리긴 해요. 저 리그 꼴등이라. 그래서 마인츠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제외하면 리그에서는 2연무 중이긴 해요. 장크트파랑 미넨이랑. 아니 미넨이랑은 어떻게 무승부를 한 거야 리그 꼴등이. 이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예. 리그 꼴등이 리그 1위랑 2대2 무승부를 한 참 신기한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니온 상대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우니온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요. 마인츠는 키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말 안 하겠고, 수비수의 메네, 그 다음에 올센, 수비 2명 말고는 마인츠도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배당 대비 마인츠 입장에서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꼬라지가 꼬라지가 가기 싫다. 저는 그냥 우니온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얘네도 뭔가 마인슨 가기 싫은 그런 팀이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크트파도 폭치. 예, 안 해요. 여기도 패스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데나 대 퀼른. 여기는 아직 취소가 안 됐습니다. 여기도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하이데나 같은 경우는 17위, 퀼른은 11위고요. 예, 저번 시즌 만난 적 없죠. 그래서 하이데나는 리그 2연패, 2연승 달리다가 다시 2연패 당하고 있고요. 로또형 팀입니다. 로또형. 예. 갑자기 프라이브루크랑 우니온 베를린 잡더니 장크트파랑 바이에른미나한테 개발리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나는요, 가끔 이런 역배 잘 띄우는 팀이라고 보고요. 퀼른도 시즌 초반에 좀 이어졌던 그 상승세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리그 6연속 승이 없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니온한테 1대0, 레버한테 2대0, 장크트파 1대1, 브레멘 1대1 이런 식으로 퀼른도 많이 꺾였다. 괜히 2부에서 올라온 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팀이라서 하이데나가 살짝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하이데나는 결장자 중요한 애들 없어요. 켈르는 여기도 딱히 없다. 수비수의 슈미드, 다음에 수비수의 후버스 요정도 아웃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킬르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노바는 오바 까고 싶고요. 이거 하이데나 역배승을 한번 보고 싶다. 할만한 것 같습니다. 네. 하이데나 화이팅! 할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앙제 대 툴루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FA컵이고요. FA컵 32강. FA컵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상당히 어렵다. 컵 대회는요, 지들 멋대로입니다. 그냥 라인업도 우리가 미리 보고 갈 수도 없는데 멋대로 주고. 32강이라 아직 누가 우승할지는 모르겠어요. 다 올라올지 몰라가서. 일단 리그에서는요, 두 팀 맞대결했을 때 앙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1대0 툴루즈 홈에서. 툴루즈가 가둬두고 팼지만 아쉽게 앙제에 전반에 한 골 넣은 걸로
꾸역꾸역 막으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앙제는 뭐 리그에서 최근에 나쁘지 않았죠. 르어브로한테 2대1로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도 리그 2연승이기도 했고요. 툴루즈도 폼이 좋아요. 랑스한테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뭐 파리 FC 잡고 알시스트라 잡고 마르세유랑 무승부하고 좋아요. 두 팀이 최근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긴 한데 툴루즈가 조금은 더 리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앙제는 이제 결장자가 주전 키퍼의 코피, 그다음에 수비수의 카마라, 휴식을 준답니다. 주전을 몇 명 빼는 거죠. 2명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쓴다. 툴루즈는 주전 수비수의 시리베, 니콜라이센, 메탈리에 이렇게 안 나오고요. 미드지는 뭐 됐고 공격수의 마리, 그 다음에 에메르손. 툴루즈도 수비가 조금 빠져요. 수비도 빠지고 공격진도 조금 빠지고, 그래서 빈틈의 실 앙제 쪽을 볼만한 거는 같아요. 저는 앙제 역배승을 한번 시원하게 볼만하지 않나. 위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벌리 대 미롤. 네. 벌리 대 미롤이고요. FA컵입니다. 벌리는 이제 강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미럴과 다음 시즌에 만날 예정. 다시 만나요. 그래서 저번 시즌에요 만난 적이 있죠. 2부에서 1승 1패 둘 다 홈팀이 이겼습니다. 미럴이 1대0, 벌리가 3대1. 근데 벌리가 지금 리그에서 9위죠. 물론 직접 맨유랑 무승부 하긴 했어. 저건 또 맨유가 어떻게 무승부를 당해줬는지 참. 맨유가 벌리보다 슈팅을 23개를 더 때렸는데 이게 무승부가 돼. 신기합니다. 미럴은 또 리그에서 지금 폼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럴 폼이 더 좋다. 또 1부랑 2부랑 또 느낌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벌리 같은 경우는 미드의 쿨렌 안 나오고요. 공격수의 플레밍, GTD 요 정도. 미럴 애들도 다 돌아와요 이제. 미드필더의 컨들, GTD 정도 빼고는 또 미럴도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역배 띄울 만한 경기기는 하다. 또 벌리 홈이라서 햄무냐 무냐 저는 요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햄무 무 언어반은 언더 보고 싶고요. 햄무냐 무냐 여기서 굳이 고르자면 무승부가 낫지 않나. 벌리의 홈에 한 따까리가 있는데 제가 뭐 이 FA컵을 무승부 가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보긴 합니다. 무조건 안 간다까지는 아니고 보기는 봐. 풀럼 대 미들즈브 요것도 FA컵 1, 2부가 많이 만나죠. 그래서 풀럼 정도는 미들즈브를 이겨야겠죠. 전 첼시 상대로 풀럼이 이겼고요. 리그도 풀럼 잘 나가요. 5연속 무패 3연승이기도 하고. 변수만 좀 따지자면 8일에 이제 경기를 해서 체력이 살짝 걱정 말고는 없어요. 첼시전에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다. 미들즈부르는 뭐 직전 싸셈 잡긴 했어도 풀럼이랑은 깜냥이 다르죠. 풀럼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국대 차출과 태태 세센형은 복귀했어요. 이제 공격수에도 국대 차출로 된 이워비, 축구해제,
조슈아 킹 빼고는 다 나와요. 근데 뭐 중요한 풀럼이 원래 중요한 선발이 애초에 스미스로우, 해리 윌슨 이런 애들이라 나올 애들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들즈브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비수의 브리튼, 그 다음에 존스 뭐 요정도 안 나온다. 나머지는 다 나와요. 그래서 미들즈브루도 할만하다 싶긴 하지만 풀럼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저는 풀럼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체력이 살짝 걱정돼서 햄무 보고 싶습니다. 체력만 좀 만땅이었으면 전 충분히 마인승을 봤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뉴캐슬 대 본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것도 FA컵, 이거 다 FA컵이에요. 뉴캐슬 본머스는 리그에서 0대0 기록을 했고요. 뉴캐슬 홈이라서 할만하고, 근데 본머스도 제가 항상 말했듯이 본머스 폼이 좋다. 왜 지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토트넘 잡았죠. 또 힘들게 잡았습니다. 95분에 극장골 넣어서 참 힘들게 이겨요. 본머스도. 뉴캐슬은 이제 리즈 상대로 여기도 4대3. 여기도 102분의 극장골. 극장골을 봤고요. 플럼 오버 안 봤어요. 그래서 뉴캐슬도 이기는데 불안불안하게 이기긴 해요. 두 팀이 만나면 무승부를 많이 하긴 합니다. 맞대결도 보면은 3승 5무 2패로 무승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뉴캐슬은 계속 안 나오려도 안 나오면 수비수의 파비안 씨예요. 부상당했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덴버는 계속 GTD고요. 나머지는 다 나오고, 본머스도 미드필더 아담스, 크리스티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공격수 에반 일선. 여기도 살짝 좀 아쉽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뉴캐슬이 약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또 FA컵 특성상 또 이런 역배 갈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뉴캐슬 보겠습니다. 뉴캐슬? 뉴캐슬?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사실 그냥 본머스 일방송 보고 싶긴 한데, 그래요. 본머스 한번 봅시다. 본머스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리그였으면 제가 그래도 뉴캐슬 봤을 것 같은데, FA컵 보정으로. 그 다음에 셰필드 웬데 브렌트포. 이거는 셰필드 웬에 갈 수가 없죠. 여기는 3부 대기 중이라 사실상 팀 해체 수준이라 거의. 브렌트퍼 가세요. 브렌트퍼가 사실 대충 벤치 멤버 1군 말고 1.5군 꺼내도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딱히 분석할 게, 브렌트퍼의 변수 정도라고 하면은 주전 공격수의 티아고가 GTD다. 친구가 16골로 팀 압도적 1등인데 얘 없어도 저는 브렌트퍼가 이길 것 같다. 약간 있든 말든 없어도 그냥 만승 할 것 같다 싶어요. 2부에서도 지금 경쟁력이 없는데 그냥 보자. 마인승 못하면 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따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FA컵이 많아서 변수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변수 생각하면은 또 제대로 또 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아래 14경기. 경기가 애초에 많아서 지금 절반 했는데 30분을 했어요. 이제 절반 또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짜리요. 이 영상을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1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다 넘기고 보시지. 그래서 이렇게 긴 영상은 평균 시청이 한 10분, 평균 8에서 10분 정도 보시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짜리는 거의 요 정도 보신다. 요 정도 봐도 좋습니다. 저는 평균 8분 정도만 봐주셔도 감사드려요. 10분 넘으면 뭐 너무 좋은 거고. 아무튼 감사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호이1342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레버쿠젠 슈투트가 스벤테 대 지볼러, 브리스톨 대 로코, 토트넘 아스톤빌라, 오벤. 오케이, 렛츠고. 스토크 대 코번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FA컵이에요. 리그 아니에요. 같은 리그긴 하지만 FA컵이다. 스토크 같은 경우는 코번트리와 이번 시즌 만나서 이미 1대0으로 코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비등비등 했는데요. 유효 슈팅 하다가 이제 코번트리 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도합 슈팅이 28개였는데 유효가 빵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골은 유효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 기본적인 거라서 골은 유효 슈팅이 아니라서 코번트리의 사실상 유효 슈팅 하나가 골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만나고요. 스토크가 그래도 조금 고꾸라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헐시티 상대로 잡고 노리치 잡고 해서 2연승. 코번은 버밍엄을 가둬두고 팼지만 최근에 좀 코번트리가 이 수비가 좀 야간 모습이 있어서 이거 변수만 아니면 코번트리가 좋아 보이죠. 수비 변수가. 그렇다고 스토크가 사실 버밍엄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공격력을 또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서 코번트리 입장에서는 할만하지 않나 싶을 것 같아요. 스토크는 주전 키퍼인 요한소, 060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에 추천 감사합니다. 차마데우, 공격수의 베이커, 뭐 요정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레스웰 수비수에 요정도. 코번트리는 수비수의 토마스 퇴장당했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의 트로프, 그 다음에 공격수의 아산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코번트리는요, 얘네 둘 다 7골 10골인데 얘네 말고도 8골 9골 6골 4골 골 넣은 애들이 많아서 골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수비 걱정을 좀 해야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번이 낫지 않나. 하지만 코번이 최근에 또 수비 불안 때문에 마인승은 또 손이 안 가. 근데 이런 게 또 꼭 마인승 할 때도 있긴 합니다. FA컵이라. 그 다음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 아따 리그요. 3위 대 14위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비아레알 폼 좋아요. 엘체도 3대1 잡고 엘체 홈에서 무패였는데 1패를 비아레알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폼이 좋고 비아레알 홈 성적도 1패밖에 없는 상당히 좋아요. 그 1패 누구한테 했냐? 바르셀로나한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한테 해가지고 레드카드 전반에 안 받았으면 비아레알이 또 무패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골 먹히고 전반 막판에 레드카드 받으면서 후반에 한 골 먹히면서 이제 2대0 되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개길 수 없죠. 알라베스 직전 홈에서
오비에도랑 무승부하지 않았습니까? 알라베스 원정 개구려요. 원정 1승 1무 6패.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그냥 BRL 가는 게. 결정자도요. BRL은 뭐 딱히 중요한 애가 없어요. 결정하는 게. 게이에 미드필드에 게이에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나머지는. 알라베스는 또 다 나와요. 공격수의 보예 얘도 안 나온 지꽤 돼서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다 나온다. 그래서 BRL 가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그냥 BRL 가는 게. 근데 꼭 이런 거는 BRL 마인성을 보는데 꼭 알라베스 오비에도랑은 무승부하고 BRL한테 또 비기는 그림이 그려질 수는 있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 대 폴랜담. 올 시즌 만났을 때는 2대2 무승부가 나왔고 저번 시즌은 없어요. 저번 시즌 안 만났어요. 올 시즌에는 알라베스가 가둬두고 팼는데 2대2가 나왔고 폴랜담은 그래요. 그래서 알라베스란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지금 시타르한테 4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고 그래도 잘 나가다가 패배한 거라 괜찮다고는 봐요. 그다음 폴랜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파로테한테 져서 폴랜담은 하락세 리그 4연패거든요. 그리고 알크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폴랜담이 원정도 상당히 못해서 알크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요. 수비수의 카시우스 발목 부상 말고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폴랜담도 싹 다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알라베스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알라베스 수비도 참 그래. 알라베스를 자꾸 알크마르 위에 계속 알라베스 하니까 같은 알자라 틀리네. 언어바는요 언더 보겠습니다. 마인 할 거면은 언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로마 대 사수올로. 로마 대 사수고요. 로마 5위, 사수 11위고요. 저번 1라 맞대결에는 1대0 로마가 승리를 거뒀어요. 사수올로 상대로 전반에 16분에 골 넣은 거 지키면서 승리. 를 했다. 저번 시즌은 없고요. 로마는 직접 레체랑 2대0 잡고 아탈란테는 지고 로마도 확실히 강팀한테만 좀 지지 레드카드 아니면은 중하위권 팀들한테는 잘 안 집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가 말했듯이 무승부가 없는 팀이다. 세리에서 유일하게 무승부 없는 팀이 인테르랑 로마인데 로마는 아직도 무승부가 없긴 해요. 직전 경기에도 레체 잡았고요. 사수는 무승부를 좀 하는 편이죠. 사수는 지금 5경기 동안 승이 없는데 그 중에 3번이 무승부고 직전 경기도 유벤한테 3대0 패배를 당했어요. 로마 홈 6승 3패 화끈합니다. 사솔로 원정 333 사수 원정 3승 3무 3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정 2연무 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또 무승부를 볼 수가 있나. 로마의 첫 무승부를 하냐, 언제쯤 무승부를 할지. 무승부 안 하고 시즌이 끝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로마 결장자는 수비수의 웨슬리, 은디카 이렇게 안 나오고 미드진도 크리스탄테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요. 공격진은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빼고. 그래서 확실히 조금 결장자가 있어서 걱정은 되고요. 사수는 미드의 토르스트 배치 GTD 말고는 원래 안 나온 애들 베라르디 볼파노 이런 애들 빼고는
다 나와요. 그래서 로마가 좋아는 보여요. 하지만 이것 또한 마인승이 조금 굳이스럽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무승부를 가고 싶을까? 손이 가죠? 손이 가요, 손이. 저는 시즌 첫 무승부를 한번 여기에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뱃. 그 다음에 지로나 대 오사. 하지만 로마 햄무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그냥 진짜 촉으로, 똥촉으로 한번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로나 대 오사. 지로나 17위, 오사 13위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에는 1승 1패 홈팀이 승리를 거둬갔어요. 2대1 4대0. 그래서 지로나가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오사수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오사가 원정이 구려서, 오사가 원정에서 무승이에요. 라리가에서 원정 무승팀이 오사수나 발렌시아 이 두 팀밖에 없습니다. 엘체까지. 알라베스 오비에도도 1승이 있는데 오사가 빵승입니다. 리그 꼴등이고요, 원정. 지로나는 직전 이제 마요르카 2대1 잡으면서 좋고, 오사도 2연속 무패로 지금 빌바오도 무승부하고 해서 충분히 할만하다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지로나도 할만하다. 지로나 결정자는 미드필더의 오우나이,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 솔리스, GTD 떠 있고요. 오사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도요모 빼고는 다 나와서 오사의 원정 첫승? 저는 오늘 할만하다 그렇게 봐요. 저는 어느 반 언더 보고 싶고요. 오사 승의 언더. 근데 요거는 보험 무승부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레버 대 슈투트가. 여기도 아직 취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레버는 3위, 슈트 6위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에는 1승 1무로 레버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레버가 슈트한테 강해요. 맞대결에 5승 5무 0패로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승부를 많이 하긴 해요. 원래 3연무 하다가 이제 3대4로 이겼어요. 직전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 레버쿠젠이 94분에 극장골 넣으면서 이겼거든요. 사실 88분에 극장 동점을 레버가 넣고 94분에 이제 역전 헤딩골을 넣으면서 4연무 할 뻔하다가 이제 레버가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만나면요 팍 터지게 싸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레버도 지금 리그 폼 좋고 슈트도 폼이 좋아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슈트 원정이 뭐 살짝 조금 하자가 있긴 하지만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 리그 순위가 있기 때문에. 레버는 주전 수비수의 탑소바 슈식으로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투트가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칸누스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 뭐 나머진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맞대결. 그래서 레버가 한 수 정도는 윈 것 같은데, 저는 언어바는요 오바 까이했고요. 하지만 나 무승부 보겠다. 2대2 보겠습니다. 원래 얘네가 승부를 많이 하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트벤 대 즈볼러. 트벤 7위, 즈볼러 14위. 저번 시즌 맞대결은 2무. 올 시즌은 즈볼러가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트벤테가 당연히 더 밀었지만. 근데 트벤은요 지금 컵대회 뭐 리그 포함해서 10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즈볼러는 엑셀한테 이제 1패. 즈볼러도 꽤 공격적으로 잘 싸우긴 해요. 골도 잘 넣고.
네, 그래서 주볼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싶을 것 같은데 주볼 원정이 좀 구려서 가진 못하겠다. 주볼러가 투벤 상대로 만나면은 잘 비비긴 하는데요. 가지는 못하겠는데. 근데 투벤은 지금 주전 미드의 벨트, 반던 벨트, GTD, 제로우키. 그래서 주전 미드 둘이 안 나오는 게 조금 걸리네요. 지금 보니까. 주볼런 다 나오고요. 이러면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러면요.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볼 2프랜승을 보겠습니다. 무승부 가기 싫다. 그러면은 주볼 2프랜승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2프랜승도 배당이 2입니다. 거의. 충분히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틀 대 와포드 FA컵이에요. 리그에서는 1대1 무승부가 떴고요. 와포드 홈이라서. 근데 브리스틀 홈이면 브리스틀 갈만하지 않나 싶어요. 브리스틀은 프레스턴한테 2대0 지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프레스턴이 꽤 높은 팀이고요. 와포드는 지금 잘 나가요. 리그 5연승. 버밍엄도 잡고. 그래서 와포드 이 상승세 때문에 브리스틀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브리스틀은 주전 키퍼의 비텍 GTD고 미드필더의 사이크스 안 나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는 뭐 다 나오고요. 딱히 이렇게 보니까 와포드 역배를 볼만하다 싶은데요. 와포드 원정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브리스틀 햄물을 보고 싶어요. 와포드도 폼이 좋아서 굳이. 예. 그 다음에 토트넘 대 아스턴빌라 FA컵이에요. 빌라 가세요. 리그에서는 빌라가 2대1로 이겼고요. 토트넘 시즌 본머스한테 3대2로 졌죠. 빌라는 크펠이랑 아쉽게 무승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폼이 좋다. 빌라가 훨씬 낫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부상병동이에요. 주전 수비수의 로메로도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미드필더 벤탄도 햄스트링 부상, 사르도 국제 차출로 안 나오고, 베리발도 타박상, 쿠두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빌라가 낫겠죠. 빌라는 다 나옵니다. 주전 키퍼의 말티 빼고는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데 빼고. 그래서 애초에 토트넘이 또 부상병동이기도 하기도 해서 무승부보다는 그냥 아스턴빌라를 때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벤 대 엑셀시오. 분석 따로 안 하겠습니다. 1위 대 12위고요. 호벤 가세요. 텐디가 뭐 2시작이었으면 모르겠는데 1시작이면은 호벤 가는 게. 근데 배가 아프네. 여기까지는 분석할까? 이 4경기는 아무튼 호벤 홈에서 1패밖에 없고 엑셀이 좋고, 저 변수만 살짝 뽑자면 호벤은 미드에 스코우텐 퇴장당했고요. 사이바리 국대 차출 안 나와서 주전 미드 둘이 안 나오고 엑셀은 다 나와요. 근데 그래도 뎁스 때문에 호벤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마일승 배당이 좀 구려. 저는 언어바는요 4.5는 언더가고 싶고, 호벤 마인승이긴 한데요, 저는 이햄무도 뭐 갈만하다 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4경기 남았잖아요. 배가 좀 아픈데 참아봐. 아탈 대 토리노 까지만 7위 대 12위 대결이고요. 저번 시즌은 이번 시즌 3대0으로 아탈이 이겼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토리노가 리드를 하고 있긴 해요. 아탈 폼 좋아요. 가셔야 됩니다. 볼로냐도 잡고 로마도 잡고, 인테르한테 진 것만 빼고 아탈은 지금 다 27007님 추천 감사합니다. 승을 달리고 있다.
그다음 토리노도 근데 좀 들쭉날쭉은 승패하고 있고, 아탈은 수비수의 코스누 빼고는 다 나오고요. 토리노도 수비수의 페데르센, 미드의 카사데이, 이렇게 페데르센 GTD. 이렇게 해서 당연히 아탈이 좋아 보여. 아탈이 시즌 초중반에는 조금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아탈 보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토리노도 살짝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수비만 때린다고 하면은 아탈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1대0 또는 2대0 정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발렌시아 대 엘체. 발렌시아 18위, 엘체 9위고요. 저번 시즌 1승 1무가 없네요. 엘체가 올라온 팀이라. 그 엘체 원정 제가 말했죠, 무승이라고. 발렌시아는 홈에서 잘해요. 3승 4무 2패로 홈 4연속 무패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지만 힘의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최근 폼 차이도. 발렌시아가 지금 셀타한테 4대1 지긴 했지만 더 밀었고요. 오히려 엘체는 홈에서 비아레알을 가둬두고 팼지만 졌고요. 저는 좀 요거도 엘체가 할만은 하다. 발렌시아도 폼이 좋아서. 폼도 좋기도 한데, 발렌시아가 주전 키퍼인 사빌라 안 나오고요. 주전 공격수의 듀로도 안 나와요. 듀로가 팀 내 골 1등인데 얘가 안 나와서 엘체가 할만하다. 그래서 엘체는 주전 공격수 미르, 여기도 팀 내 골 1등이 안 나와요. 그럼 뭐냐? 무승부하자.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이러면 무승부 보는 게 맞네요. 서로 주전 공격수도 안 나오고. 이게 맞다. 그 다음 프로닝건데 브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닝건 5위, 브레다 꼴등. 브레다 가지 마세요. 브레다 가지 마세요. 프로닝건 가세요. 프로닝건 지금 3연속 무패고요, 리그. 브레다는요 1, 2, 3, 4, 5 연패입니다. 브레다 원정 가는 거 아니에요. 브레다는 홈일 때 역배 띄우는 겁니다. 원정에서는 1승도 없어요. 수비도 별로. 프로닝건 공격수 1명 결정입니다. 타하 GTD고요. 브레다는 다 나와요. 근데 다 나오면 뭐 어쩔 건데. 프로닝건 가세요. 프로닝건 보고 싶고요. 프로가 이기면 마인승 하지 않을까. 근데 프로가 좀 불안하다. 오바 때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찰턴 대 첼시. 첼시 가야겠죠? FA컵이고요. 둘이 만난 지는 20년, 19년 전에 만났고, 리그에서. 찰턴은 지금 리그 좀 2부에서 하향세라서 가기가 좀 그래요.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10경기 중에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1승밖에 없어요. 1승 4무 5패. 근데 첼시 어떻게 하려고? 첼시도 근데 지금 리그에서요 5연속 무승이긴 합니다. 하지만 찰턴이랑은 다르죠. 찰턴은요 수비수의 램지 말고는 다 나오고, 첼시도 수비수의 쿠쿠렐라 빼고는 다 복귀해서 이제 다 나옵니다. 압도할 수 있죠. 첼시가 만약 이거 진다, 첼시 지지를 당분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몇 점 낼지는 첼시 마음입니다. 저는 2 마인승, 3.5 마인승 가능할지도 모른다. 첼마 5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님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2부 스텝